어떤 부분을 또 귀를 솔깃하게 해주실 건지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사당 오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당 오락. 윤미정 아나운서 혹시 그 사당에 네. 오락실 좋은 데 있거든요. 사당에 있는 오락실. 아, 그 괜찮거든요. 재밌거든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오, 사당 오락. 저는 너무 재미없는 답변을 죄송한데 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네. 5시간 자면 탈락한다. 예. 고3 때 많이 들었던 예. 이야기 같아요. 예, 넉사자에 해당할 당자에 다섯 오자에 떨어질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풀이하자면 4시간 공부 열심히 하면 네. 합격이나 당선을 하고 예, 선거 때도 쓰는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5시간 자면 1시간 더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오늘 뭐 이게 뭐 합격이나 어떤 뭐 당선을 위한 방송은 아니잖아요. 권도영의 돈을 잡으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잡기 위해서 돈을 잡는 이유는 뭐죠? 움켜쥐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사당 오락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봤어요. 예,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방송하는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예, 제가 사당 오락 그래서 4가지를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5가지는 반드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당 오락 오늘 부자가 되기 위한 사당 오락을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어야 할 5가지 벌써 긴장이 됩니다. 오늘도 많이 혼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럼 대표님은 요즘 네. 한 몇 시간씩 주무세요? 아 진짜 실제 잠이요? 네네네. 아 제가 월요일 날 방송했을 때는 너무 설레어가지고 제가 그 뻐꾸기 시계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3시까지 듣고 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난 너무 설레가지고 직업 방송 오는 게 너무 설레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낮잠을 일요일 날 많이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또 주변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5시간 네. 정도? 네. 적게 5시간 주무시네요. 자면 아까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죠, 떨어진다고. 또. 예, 잠못 맞아요. 자시고. 예. 떨어진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5시간 자면. 하나씩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아보죠. 네. 뭘 끊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드실 텐데 제가 찬물 끼얹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배달 음식 끊어야 됩니다. 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체 외식 소비 지출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배달 음식 거래는 2020년도 1월에서 8월까지 조사해 본 결과 10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도에 2조 7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불과 3, 4년 사이에 3배, 5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런 사태를 봤을 때도 우리가 한번 배달 음식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와, 이게 지금 3년 사이에 5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특히나 뭐 작년부터는 좀 매출이 어렵다 보니까 배달을 더 많이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3월까지인가요? 이 카드로 2만 원 이상 4번 배달을 시키면 10,000원을 또 페이백 해주는 그런 정부의 또 프로그램도 있어도 저도 그 핑계로 또 몇 번 또 시켜 먹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요즘 정말 많아졌죠, 배달.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식문화가 많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1인 가구 증가도 한몫했고요. 그다음에 바쁜 현대인들이 느긋하게 끼니 챙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배달 문화가 확산되고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는 것만큼 그 돈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비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배달 음식이 건강에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것도 참고하신다면 한 번쯤 끊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쓰레기도 사실은 굉장히 나와서 네. 그걸 좀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다만 식구가 집에서 모이다 보면 이제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배달을 시키시는 분들도 사실 꽤 맞아요.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어야 할 1순위로 이걸 꼽아주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의 식비와 지금의 식비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비교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가 늘면서 식비가 무척 늘어난 가게가 많습니다. 게다가 체중도 많이 늘었죠.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의복비, 옷 사는 비율은 좀 많이 줄었는데 식비는 늘었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식비 증가를 체감하고 있고요. 이들 대부분은 배달 이용의 증가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배달을 할 때 그 최소 주문 금액도 있고 또 거기에 배달료가 더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냥 가서 제가 직접 사와서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시키게 되고 금액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만 사와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식비 어떻게 좀 줄여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 다 끊어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켜 드세요? 시켜 드시기는? 가끔요? 네, 저는 시켜 저는 먹거든요. 네, 치킨 말고는 잘 시키지는 않는 것 치킨만. 같아요. 네네. 치킨의 민족이죠 우리가. 또. 아우 치킨. 저는 많이 좀 먹죠. 다양하게 시켜 먹는 것 다양하게. 같아요. 네. 뭐 떡볶이도 먹고. 그럼요, 이렇게. 네. 한 번쯤 끊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완전히 듭니다. 끊어봐라. 예. 네. 예. 근데 막 그걸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신박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냉장고도 다 비워버리고 밑반찬도 막 사자 이렇게 해서 식비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도는 해보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배달 음식보다 일단 식단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단이 짜져야 계획성 있게 내가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장을 보면 먹지 못하고 버리는 식재료가 꼭 생기기 마련인데요. 식단을 짜는 게 어렵다면 하루 식비에 쓸 돈을 못 박아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계획성 있게 시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식단 계획까지 짜다 보면 건강과 또 다이어트까지 이중으로 그럼요.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알아봤고요. 두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어야 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과도한 통신 비용.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걸 새로 구입해서 월 할부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두 번째로 두고요. 일단 통신비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휴대전화 할부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비에 꽤 많은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이렇게 살펴보면요. 소액 결제 유난히 많은 분들도 많아요. 특히 뭐 넷플릭스나 OTT 맞아. 이런 동영상 다시 보기 콘텐츠가 적잖이 많은 돈을 쓰게 만들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 통신비 줄여야 될 필요성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통신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휴대폰 새로 바꾸면서 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휴대폰 기기값을 좀 아끼려고 고가 요금제를 뭐 몇 달 동안 써야 되는 약정을 이제 끼워서 그렇죠. 예,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이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무제한 데이터 용량 이런 요금제를 쓰다 보면 확실히 좀 이 쓰다 한 달에 나가는 그 통신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엔 뭐 알뜰폰으로 바꾸는 분들도 뭐 종종 뵙기도 하는데 네. 자, 이 통신비 어떻게 좀 줄이면 될까요? 제가 막 이걸 갖다가 막 절대 쓰지 말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만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좀 달라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통신비의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데이터 사용 수준에 맞게 데이터를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꽤 비싼 요금제를 이렇게 선택하게끔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용 안 하는 서비스는 반드시 해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조차고 이렇게 컬러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은 그 시냇물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멀쩡한데 휴대폰을 또 이렇게 2년도 안 돼서 바로바로 맞아요. 신폰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고 또 안 쓰는 것들은 다 해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3년 그 할부만 끝나면 왜 이렇게 최신폰이 눈에 들어오는지. 괜히 휴대폰 배터리도 빨리 따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새는 게 없는지 통신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달 음식 통신비까지 알아봤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두 분이 좀 격하게 공감할 것 같은데요. 격하게, 네. 인터넷 쇼핑입니다. 아, 예. 우리 주위에 흔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운동하겠다고 샀는데 운동기구가 이제 옷걸이가 돼 있거나 런닝머신보다는 좀 싼데 바이크 옷걸이를 또 집에 하나씩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그건 있어요. 빨래거리로. 네. 그리고 이제 자전거 녹슬어 가고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 잘 굴러가지 않죠. 내가 진짜 장기 계약한 이제 스포츠 센터 네. 등록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아까운 돈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정말 뭐 방송 보시면서 뼈 맞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이렇게 홈쇼핑에서 구매를 하고, 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다시 이제 요즘은 그 중고 직거래처에서 네, 당근에서 많이 또 재판매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맞죠. 네, 자 다들 좀 공감을 하실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안 사면 되는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그만큼 비용을 또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홈쇼핑 채널에서 전자제품 사고 나서요, 90%가 6개월 이내에 창고로 들어가거나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화법으로 무장한 쇼호스트의 말과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꼭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감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다. 그쵸. 그리고 지금 사는 게 현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제가 요거 이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또 마케터 입장에서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슬쩍 이렇게 서점 가서 네. 어떠한 화법으로 고객을 유혹하라, 뭐 이런 오.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면, 살짝 읽어보면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 당하고 있구나. 오. 물론 뭐 마케터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분들은 읽는 참고 서적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이 소비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이 소비 욕구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욕구를 그대로 충족해주는 마케터의 이런 집요한 이런 마케팅은 우리를 그냥 현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칫 과소비로 늘어나고 홈쇼핑에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라이브로 또 우리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거에 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과소비가 될 수 있고요. 이 과소비가 되면은 당연히 부자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내가 혹시 쇼핑 중독은 아닌가, 여기서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대표님은 홈쇼핑으로 물건을 샀는데 정말 후회했던 경험, 혹시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예. 새벽에 잠이 안 왔는데, 제 옛날에 이제 공채 입사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H모 홈쇼핑에서 예. 굉장히 잘 나가는 쇼호스트예요. 오. 여성분인데, 근데 그분이 나와서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저 나이대 비슷한 남성이 막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서 막 생각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 방송을 보다가 막 스스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상담 신청만 하시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냄비 세트를 또 오. 주겠다고. 냄비 맞아.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거기에 연락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와. 가입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입은 안 했습니다. 예, 결제는 그나마. 아직 안 했고. 예. 전 궁금한 게, 정말 상담만 해도 그 상품을 주나요? 상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 데이터베이스가 그쪽으로 이제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고, 계속 이제 마케팅 동의를 하게 되면 네. 꾸준히 하게 우리가 시간대마다 또 전화해서 그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 싶으면은 발을 안 들이는 게 좋고요. 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비교하는 것 중에 홈쇼핑도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네. 네, 이게 참 홈쇼핑 유혹이라는 게 상당하고 앞서서 뭐 마케터들의 책을 한번 보시라라는 추천도 해주셨는데,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가장 힘든 일이에요. 우리 다이어트 생각하면 가장 쉽지 않습니까? 안 먹고 운동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소비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여유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카드 할부 시스템이 우리를 인생을 좀 좀먹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버는 돈을 넘어서는 소비에 우리는 좀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부를 하게 되면 그 할부 금액만큼을 생각하지 전체 금액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에 넘어서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할 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이게 진짜 이게 이 순간에 내가 정말 필요한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요걸 대체할 물건이 없는가? 대체할 물건이 없는가? 세 번째, 이게 우리 가정 경제 그리고 나의 경제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과소비로 인한 나중에 쌓이고 쌓인 이 과소비로 인한 고통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쇼호스트들 많은 표현을 쓰는데 뭐 마지막 기회다. 뭐 빨간색 끝나면 이제 파란색 이제 몇 벌 안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해요.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너무 갖고 싶고 이걸 너무 사고 싶은데 그 순간에 사지 않고요. 백화점에 갔을 때는 한 바퀴 돌아요. 돌고 나서 또 생각이 나면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한번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룻밤 잔 다음에 그때도 생각이 나면 그건 사야 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이성과 이런 합리성 가운데서 많이 좀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마케터의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의 합리성에 더 이게 기준을 두고 우리가 소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기분성 소비를 많이 하던 사람이라서 이제 저도 백화점을 갔거나 마트 갔을 때 사고 싶은 물건을 보면 이게 당장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면 이건 나중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사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소비로 연결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네요. 네, 정말 끝끝내 생각이 나는 경우만 한번 사보자라는 편인데 자 이렇게 저희가 충동 구매까지 한번 아니요. 과소비까지 생각을 과소비까지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5가지 중에 이제 3가지를 알아봤고요. 4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독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에 구독이라고 하면 신문 정도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뭐 케이블 TV, 유튜브, 뭐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도 저도 쓰고 있지만 네. 넷플릭스, 음원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앱 이런 구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인터넷 케이블 TV 결합 상품 나와요. 이거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또 재밌는 프로그램 다시 보기 할 수 있게끔 넣으면 한 5만 원까지, 영화 프로그램 또 넣으면 한 달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가세 별도로 하면 1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만 원에서 많게는 5, 6만 원까지 이렇게 인터넷 케이블 TV 결합 상품으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유튜브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 달에 9,000원에서 한 10,000원대 넘어가고 있고, 음원 사이트가 또 7,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네. 나가는데, 각각의 서비스 이용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으면 그게 이제 큰 돈이 된다. 최근에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외에도요, 왜 읽지도 않는데 전자책 구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내가 이거 누가 읽어준대. 그래가지고 막 누가 읽어주는 이런 책을 또 읽어주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하철로 출퇴근을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듣고 있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달은 무료다. 뭐 3개월은 무료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고 등록하고 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서비스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나중에 내가 알아차리고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하기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 가입은 쉽게 해도 취소는 또 불편하게 만드는 게 또 마케터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마케터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독했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이걸 구독했었구나라고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고, 잘 확인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 특히나 잘 맞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끊어야 될까요? 충동 구매를 끊어야 됩니다. 아까 뭐 우리 과소비도 나왔고 뭐 우리 온라인 쇼핑도 나왔는데 충동 구매 당장 필요 없지만 즉흥적으로 지갑 열어가지고 돈 쓴다면 그건 100% 충동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트에 계산하러 갔다가 이미 마트에서 다 장을 봤거든요. 근데 계산대 앞에 서 있다가 그 앞에 서 있는 껌하고 네. 이런 초콜릿 같은 거 사는 경우 진짜. 그냥 담거든요. 무의식 중에. 네. 그다음에 이거 정말 싼데? 이러면서 담게 되는, 자, 마케터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들이 바로 쉽게 집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SB를 또 그렇게 많이 집어요. 매일 네. 나 없어 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집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다 충동 구매입니다. 아무리 싸도 돈을 쓰는 거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어쩌면 집안의 공간만 차지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사 모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명품을 살 때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비싼 가격에 뭐
뭐 나중에 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 얘기인데 대물림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시집 오는 우리 누구한테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명품을 살 때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정말 그렇게 이어질까요? 대를 이어서 아니면 진짜 이게 나를 위한 투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매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이것은 모두 다 충동 구매니까 이 충동 구매를 좀 줄여야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충동 구매하면 길에서 만나는 붕어빵 리어카 참을 수 붕어빵. 없어요. 참을 수 없어. 붕어빵. 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머리 고무줄 이거 항상 없거든요. 매번 대용량을 사놔도 없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일 때마다 좀 사두고 좀 쟁여놓는 그러기도 맞아요.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군밤을 못 참아요. 군밤. 군밤 휴게소에 맛있지. 가서 군밤을 맛있죠. 맛있죠. 참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걷다가도 군밤을 누가 굽고 있으면 꼭 광장시장 가다가도 맞아, 군밤을 이렇게 누가 굽고 있으면 그걸 사더라고요. 지하철 델리만주. 네. 저도 호두 가죠, 호두 가죠. 네, 냄새 너무 굉장히 좋잖아요. 좋아합니다. 네. 자, 이렇게 충동 구매를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상당히 우리 생활 속에 많습니다. 참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충동 구매 이기는 참는 방법은 몇 가지 제가 요약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성과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 우뇌와 좌뇌의 자극을 받아요. 우뇌는 어떤 뇌냐면 우뇌는 이제 감성과 감정의 뇌예요. 좌뇌는 이성과 합리성의 뇌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예쁜 옷을 발견하면 막 뛰어가서 옷을 입어요. 그건 우뇌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가격표를 이렇게 보죠. 그건 이성의 뇌가 시키는 예. 거예요. 근데 이성의 뇌를 그때 조금 더 발휘하면 돼요. 그래서 이성의 뇌를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무 감성에 치우치지 말자. 특히 홈쇼핑이나 충동 구매는요. 대부분 다 감성 구매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클로징할 때 홈쇼핑에서도 마지막 클로징할 때 이거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막 인생의 가치, 당신이 이걸 구매했을 때 너무 좋고 이게 얼마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로 막 자극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약간은 왼쪽의 뇌, 이성의 뇌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성의 힘이 중요하다. 그러면 충동 구매를 이길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안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백화점도 안 가고 홈쇼핑도 안 보고 뭐 라이브 쇼핑도 안 보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그다음에 뭐 상투적인 멘트로 반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거 반품 안 해요. 또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전략은 리스트를 가지고 쇼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항상 내가 살 물건, 꼭 필요한 물건, 그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리스트 쇼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어야 할 5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우리는 소비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우리 소비를 위해서 많은 마케팅을 우리는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한 발짝 뒤에서 내가 조금 더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어차피 모든 것은 내 돈 그리고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들이에요. 이런 돈들 좀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오늘 방송대로 좀 아끼고 또 충동구매도 참고 그리고 이성의 뇌로 생각하셔서 부자 되는 한 걸음을 걸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은 5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4당, 다음 시간에는 제가 4당. 그래서 4가지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